사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흥왕월드의 흥왕입니다. 코로나 이거 완전 곱빼기예요. 보통이 아니란 얘기죠. 세계보건기구에서 6단계 팬데믹 대유행을 선언하고 경계하는 마당에 이와 관련해서 소홀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시선도 역시 발빠른 대한민국이라는 느낌으로 다소 좋아진 느낌도 나고요. 물론 이거는 다른 나라들의 선전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많은 지장을 받아버린 사업 현황이죠. 가장 눈에 띄도록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역시나 요식업 사장님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점마다 손님이 대폭 줄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근처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유언비어라도 퍼지면 홀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3월 27일자 공공시 기준으로 해서 생필품 그리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외한 모든 가게, 마사지샵, 헤어샵, 모든 식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문을 닫도록 공지했습니다. 오늘 미팅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강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의 강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미팅에도 한식당들도 문을 전부 다 닫았어요. 문 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떼 홀리데이라고 해서 설날에는 원래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 오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베트남에서는 떼 홀리데이, 그러니까 설날입니다. 설날 연휴가 그렇거든요. 설날 연휴에도 그래도 장사하는 집들이 좀 간간히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식당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오늘은 미팅에 있는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갈 수 있는 곳이 K마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K마트는 베트남에서 한국 식품과 생필품을 팔고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아무튼 베트남 정부에서 일단은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가게에 문을 닫아라 라고 강압적인 명령이죠. 여기는 공산당이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령입니다. 여기는 무슨 협조 요청이 아니고요. 통보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다들 문을 닫아야 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큰 페널티를 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식당이나 무슨 서비스업들은 전부 다 문을 닫아 있는 상태고 그 기간이 4월 15일까지라고 하는데 혹은 베트남 정부에서 문을 열어도 된다라고 공표해 줄 때까지라고 하는데 제 짧은 베트남 경험상으로는 이 기간이 연장이 됐으면 연장이 됐지 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은 낮장에서 음식점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몇 주 전에 가게 문을 닫고 하노이로 올라오셔서 여기서 알바 자리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고 지내는 많은 사장님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참 코로나 정말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이라는 자리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장님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화공약품 제조와 유통인데 각국의 세관을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각국이라기보다는 이제 베트남 통과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도. 타국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을 들여올 수가 없어서 쇼테이지 현상으로 너무 힘들었었고 또 그거를 들어오게 만들려고 세관에다가 돈도 많이 썼습니다. 게다가 일부 원료들의 원가가 폭등하면서 전반적인 제품들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저에게 참 많은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세정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세정제의 주 원료로 들어가는 에탄올 가격이 급상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저가 유가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쪽 강 쪽에서.
그래서 유가전쟁의 치킨런 덕분인지 다시 에탄올 가격은 좀 안정을 찾았다가 요즘에 또 다시 조금씩 오르고는 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 뭐 유류업 쪽으로 종사하시는 사장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일 수는 있지만 주유비가 조금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처럼 이제 자가 운전을 하고 원거리를 많이 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나름대로 삶의 혜택이 있었다. 아무튼 세상은 참 많이 혼잡한 것 같습니다. 막혀버린 하늘길, 빅 플레이어들의 저가 유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요동치는 환율과 가뜩이나 답답했던 것이 이제는 꽉 막혀버린 세관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장님 여러분의 업무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특히나 베트남에서는 강제적으로 영업 중지를 당하신 요식업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장님 여러분들의 한숨 소리가 매일 끊이질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지 한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 힘내시고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꺼리고 만남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저도 그렇고 사장님 여러분들께서도 영업 활동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객 측에서도 미팅을 환영해주는 분위기는 아닐 거고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도 흥왕이는 좋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는 이 남아도는 시간을 찬스로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기회에 내정을 하는 거죠.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아서 그동안 소홀했던 내부 체계를 단단히 다잡는 것에 시간을 써보면 어떨까 권해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남아도는 시간들을 어디에 썼냐면요. 대부분 직원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많이 검토를 하고 직원들의 업무 분장을 다시 해주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내부 업무 절차서 같은 거를 이제 확실하게 표준화를 시켜놨고 그런 거를 토대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내부를 기초를 좀 더 탄탄하게 다지는데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가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회사 업무 처리가 아주 깔끔해졌어요. 또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꾸 미뤄두었던 머리 아프게 만드는 장부 정리도 오랜만에 진득하니 하게 되었고, 이렇게 회사 기반을 다지는 일들을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좀 처리를 하고 나니까 회사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사 기반을 다지는 일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미리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분명히 성장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한국에 좀 들어가서 좀 쉬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곤 하는데 이젠 그것조차 할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도 없을 뿐더러 베트남 정부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인원을 봉쇄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출국을 해서 베트남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게 3월 22일부터 그렇게 베트남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사람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능하겠죠. 베트남 자국인은. 근데 이제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면 다시 베트남으로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이 어지럽다면 가능한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은 숨겨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어려운 시기 힘내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